Hello everyone. 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2015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1월 첫 시험이 있습니다. 2015년 쭉 해가 지날 때에는 초반에 시험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약간의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거에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잘 알아두시면 시험장에서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을 저는 소망하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뷔 특강으로 1월 10일 날 추가 시험이 있어요. 자, 이 추가 시험은 지난 두 번의 시험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험에 대해서 좀 보면 일단 11월 정기 토익이 있었죠. 자, 그때 제가 11월 시험을 보고 나서 11월 시험 보고 나서 와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11월 시험에는 파트 2가 어렵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어려워한 분이 파트 2였고 저도 이제 시험 보면서 느꼈지만 3하고 4도 쉽지는 않았고요. 1이 좀 쉬웠다고 느꼈습니다. 자, RC 같은 경우에는 7이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했고 사실은 7이 어렵다기보다는 5, 6가 좀 쉬웠어요. 5에서 overhau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overhaul. 얘가 정비라는 말인데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대체로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12월 시험이어서 얼마 전에 있었는데 12월 달에 있었던 시험에서는 이 파트 1이 지금 보시면 쉬웠는데 좀 어려워졌습니다. 파트 1이 이제 앞부분에서도 인디고 여성이 나오면 좀 어려웠고 후반에서 8번에서 10번, 8번이나 10번 정도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제가 여러 수강생분들과 얘기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8번하고 10번 좀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난이도가 파트 1이 좀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상대적인 건데 2는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R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십 명의 학생들과 직접 이렇게 다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6에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learn term을 써서 틀렸어요. heavy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coming이라고 ing 현재 분사를 썼는데 동사를 쓰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딱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그 부분을 틀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6가 좀 어려워져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데 최근에 6가 쉬웠는데 갑자기 어려져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었죠. 제가 느끼기에는 5도 전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좀 잘하시는 분은 5가 좀 쉽다고 느낄 수가 있고 오히려 7이 좀 더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6였어요. 6가 쉬웠다가 다시 어려워졌죠. 자, 지금 7이 이번에 쉬웠다는 건 아니었고 12월 달에 다른 것들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12월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 시험에는 1월 10일 추가 토익 시험에는 파트 1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파트 1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across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서 12월 달에 자, 이게 위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이 부분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추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 1월 10일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2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6 난이도가 어려워졌는데 그건 계속해서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토익 시험은 원래 좀 어려워졌다가 약간 쉬워졌다가 좀 어려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어려운 파트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세는 여러분이 2, 6, 7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토익 시험이 우리가 유형별로 찍어서 맞추는 사람들을 줄이고 그리고 문맥을 이해하고 해석을 원만하게 잘 해주는 사람들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토익 입장에서도 ETS 입장에서도 실력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신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주로 문맥을 잘 파악하는 사람 위주로 갑니다. 즉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은 스피드 있는 실력과 해석을 잘해서 문맥을 이해하는 실제 실력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오늘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중요한 어휘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 되면 시험이 임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그때는 어휘들을 잘 점검하고 이것들을 잘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단 오늘 배운 거에서 한 10개 정도만 나와줘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이 적중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볼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YBM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을 주로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분에서 구성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강의의 내용들은 지금 추세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별 시험에 주목해야 될 것을 오늘 하고 출제 빈도 자체가 높아진 너희들을 제시를 하겠어요. 자, RC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An ideal candidate for the position should have blank organizational skills. A. Strong. B. Strength. C. Strongly. D. Strengthen. 자, 무엇이 답일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A는 형용사고요. Strength. 이렇게 TH가 끝나면 얘는 명사입니다. Depth, Length, Strength 이런 것들은 명사고요. Strongly. LY가 붙었는데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에 나올 때 time이란 말이 나올 때 time에 LY가 있으면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order가 순서죠. 근데 order란 말에 LY가 있으면 이때는 질서정연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strong에 LY가 있으니까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에서 strength이 있는데 원래 이 n이 뒤에 붙거나 이 n이 앞에 붙을 때는 사명식이 많습니다. 이 n을 앞에다 붙여서 enlarge 이러면 자, 사명식으로 써서 무엇을 확대하다, 더 커지게 하다 이런 말이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휘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명식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enro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롤이 원래 여러분 캘리포니아 롤이나 이런 거 아시죠? 롤은 이렇게 마른 거죠. 카메라 필름 같은 거 롤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카메라. 근데 롤은 원래 말아있는 명단이에요. 명단에 올리다 해서 enroll이 등록하다가 되는데 얘도 사명식이 될 수 있습니다. I enrolled my daughter in the kindergarten. 딸을 유치원에 등록시켰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가 등록하지 아무리 회사에서 일해도 위에 사람이 자기를 등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얘가 in을 쓰는 일형식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일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다른 것들은 주로 en이 붙으면 사명식이 많고 strengthen도 사명식입니다. 자, 어휘 설명 끝났어요. 여기서 답은 무엇일까요? skilled. 얘가 명사고 그리고 organizational이 형용사예요. 자, 명사 앞에 형용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 앞에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단어가 얘를 꾸며주는 거면 형용사는 부사가 꾸며주기 때문에 답이 C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험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 있는 단어가 얘를 꾸며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단어는 합쳐서 여기 뒤에 있는 걸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고 제가 인강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때는 여기 있는 단어, 즉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단어의 뜻이 얘랑 어울리면 반드시 부사가 돼서 C를 써야 되지만 만약에 얘랑 안 어울리면 그땐 얘를 포기하고 정답으로 A를 써야 돼요. strong. strong이 바로 기술이 실력이 튼튼할 때 strong을 쓰기 때문에 답이 A가 됩니다. strongly organization은 안 어울려요. 이 사람이 조직하고 운영하는 실력이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A를 써야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만약에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는 원래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는데 그 형용사는 그 앞에 부사가 수식이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될 때가 많죠.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런데 명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또 그 앞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를 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만 나오다가 요즘 빈도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얘가 이제 해석상 여기 뒤에 전체를 꾸며주는 게 어울릴 때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문법 문제입니까? 어휘 문제입니까? 오케이? 요즘 시험은 저번 시험도 그래요. 40문제 5에서 15개 정도가 문법 문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휘가 매우 중요한 게 그 중에 절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사실은 이 단어의 뜻과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어떤 형태가 돼야지 이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형태 문제 같지만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단어가 얘랑 어울리기 때문에 형용사로 A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실 때는 최근 시험에서는 해석을 안 하고 모양으로 했을 때는 전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Number 2. Recording sessions at the Chan production studios usually blank about 4 hours. 답이 무엇일까요? Spend, last, hold, request. 오케이? 자,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어휘예요. spend. 자, spend는 앞에 일단 주어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회사도 사람 취급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많은 양의 돈을 썼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도 됩니다. 자, 뒤에 돈,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뒤에 옵니다. 그런데 돈, 시간, 에너지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뭐가 들어가면 much, 많은 양을 쓴다 아니면 little, 적은 양을 쓴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much의 비교급 more이나 little의 비교급 less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돈은 생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on 플러스 명사를 쓰는데 어디에 대해서 돈을 쓰다 할 때 on이 어디에 대한이라는 전치사고요. 또는 in 플러스 동명사를 쓰면 뭐 하는 데 있어서인데 이때 in을 생략해서 동명사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spend time 동명사를 많이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spend는 일단 주어가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주어가 뭐야? recording sessions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spend는 빠지는 겁니다. spend는 제거를 하셔야지 돼요. 자, 내가 시험에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지금 챙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우리 YBM E4U 어학원 종로센터 301호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많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특별히 시험 끝나고 다음날 많이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take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last라는 동사의 차이점인데요. 자, take하고 last가 둘 다 뒤에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take 3 years, 3년 걸린다. 토익점수 올리는데 3년 걸린다. last 3 years, 3년 정도 지속된다. 자, 이게 걸린다, 이게 지속된다 이런 말인데 만약에 주어가 과정이면 그때는 take하고 last를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또는 성형수술 이런 것들이 과정이에요. 콘서트 이런 것들은 The concert may take 3 hours. 콘서트가 3시간 든다 이래 되고 concert lasted 3 hours. 3시간 지속되었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정이 평생 간다, 사랑이 영원하다 이럴 때는 즉 어떤 상태가 주어일 때는 last만 됩니다. 상태. 사랑니를 뽑았어. 근데 이가 아픈데 이것이 6시간 지속되었어. 그럴 때는 pain lasted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남자친구랑 헤어지신 분 오늘 있죠? 여러분 중에서 있을 겁니다. 어제 헤어졌어요? 꼭 토익시험 보기 전날 헤어져. 오케이. 그런데 통증은 시간밖에 안 해결해줘요. 예,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존할 겁니다. 이때 last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sorry. 자, 상태가 좋을 때 last 이걸 쓸 수가 있고,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건이 좋을 때 last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새로 뽑았어. 오케이? 소형차를 하나 대학교 갈 때 쓰려고 엄마한테 막 졸라서 아르바이트랑 합쳐갖고 샀어. 근데 타이어가 샀는데 펑크가 났어. 새로 샀어. 그거 얼마나 갈까요? 그건 한 2, 3년 가겠죠? 이럴 때는 last를 쓰는 거죠. 물건이 오래 간다. 이럴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take는 언제, 이게 좀 어려운데, 결과가 좋을 때 take를 써요. 예를 들어서 작성, completion of the survey. 도착이 몇 시간 걸린다. 이럴 때는 take를 쓰는데, 좀 어려워요. 오케이? 작성, 완료, 완성, 이런 것들은 take를 쓰는데, 사람도 take를 써요. take your time, 이러죠? 이게 몇 달 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보기에 take가 없습니다. 자, recording session 뭐야? 과정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last를 써서 답이 B가 되는 겁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900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last는 형용사로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죠. 마지막 황제를 last emperor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를 우리가 last week라고 그러죠. 원래 미국 사람들은 방금 지난 거가 마지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last가 형용사로 마지막이 되고 앞에 더를 많이 쓰죠. 그런데 last week 이럴 때는 더를 안 써. 지난주, 작년 이런 시점을 말할 때는 더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last가 지금 동사라고 그랬어요. 오래가다. 일형식인데 뒤에 시간을 쓰면서 for를 원래 생략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게 있어요. last는 부사로 뒤에서 꾸며주면서 마지막으로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en did you see a movie last?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니? 이럴 때 last가 뒤에 올 수가 있죠. 디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또는 이제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제가 지금 토익 준비하는 인터스텔라 못 봤어요. 근데 다 상영해서 끝난 것 같아. 근데 이럴 때 마지막으로 영화 언제 봤니? 이럴 때 las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recording session이 과정이니까 오래가다 la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혹시 hold 같은 거 쓰신 분 있으면 hold는 recording session이 뒤에 있을 때 쓰는 거지 앞에 있을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하죠. 자, 3번. A celebrated actress Nikki Enya is invited to be the blank speaker at the next charity fundraising event.
오케이. A, B, C, D 무엇이 답일까?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린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feature 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feature의 뜻은 특징이란 뜻이에요. 특징. 선생님, 그거 feature 기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특징이란 뜻인데, 특징이란 말엔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의 특징을 facial feature라고 그래요. 얼굴의 특징. 오케이? 그래서 신동엽의 눈이 가운데 있다. 이게 facial feature. 김구라의 턱이 앞으로 나왔다. facial feature. 배동희의 배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body feature가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facial 얼굴의 특징할 때 쓰는 건데, 특징에는 이런 말 말고도 trait가 특징이에요. 황소개구리를 황소개구리로 만들어주는 공통된 특징.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특징. characteristic, 가선명사, 특징. 그리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어휘 중에서 attribute가 있어요. attribute가 A의 원인을 B로 돌리다 할 때 attribute A to B에서 동사로 쓰이지만 이게 명사로 attribute가 특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feature가 원래 특징이야. 자, feature가 특징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얘가 어떤 신문의 어떤 부분들을 feature라고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웹사이트가 있으면 거기 어떤 부분을 feature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소. 오케이? 그래서 feature story 하면 특징 기사고요. 어떤 새로운 feature가 신문에 들어간다, 웹사이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특별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요소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component라고 그래요. component가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계 같은 거 있을 때 그 부품이나 이런 걸 component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신문의 어떤 부분들을 component라고 그럴 수 있는데 얘랑 똑같은 말들이 예를 들어서 part, section, part, section, portion, P-O-R-T-I-O-N 그리고 segment, S-E-G-M-E-N-T 또는 section, S-E-C-T-I-O-N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의미의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 요소는 factor란 단어도 있죠. factor가 요소란 뜻이에요. 자, 근데 component는 구성하는 요소면 factor는 시간이 지나면서 factor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contributing factor, C-O-N-T-R-I-B-U-T-I-N-G contributing factor 하면 기여하는 요소. motivating factor, M-O-T-I-V-A-T-I-N-G motivating factor가 동기부여하는 요소 이런 말이죠. 자,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는 motivating factor라 근데 이거는 원인이 되는 그런 시간적 요소가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feature는 동사로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항상 나오는 거 중에 하나인데 feature는 뭐하고 같이 포함돼서 갈 수 있냐면 include가 포함하다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이나 토익 콘서트 같은 걸 열어서 하는데 그때 가수를 초대해서 같이 하면 그 가수를 feature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와서 우리 특강할 때 같이 노래해주면 이거를 그 사람을 내가 feature하는데 그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순서에. 그래서 feature는 선보인다, 포함한다 이런 말이 돼요. 만약에 호텔에서 새로운 메뉴를 냈어요. 아침에 브렉퍼스트 메뉴가 feature 해장국 이러면 해장국을 포함한다. feature 곱창 그럼 곱창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feature를 include라고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근데 이거 기능이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새로 그려드릴게요. 원래 지금 feature라는 것이 명사도 되고 동사, 사명수도 된다고 말했는데 얘가 기능이랑 좀 겹치긴 합니다. 우리나라 말 기능이란 말과 겹치기는 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떤 제품의 기능을 feature라고 그래요. 이 사양 같은 거죠. 특징.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선풍기의 본연의 기능은 바람 나오는 건데 거기 타이머가 있어. 그럼 타이머는 부가 기능이잖아. 그런데 그런 걸 feature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product feature라고 그런 거를 기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능이라고 착각하는데 만약에 feature를 기능으로 해갖고선 여러분이 맞추려면 토익 시험에 전자제품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옛날에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원래 기능의 진짜 뜻은요. 진짜 뜻은 function이죠. function이 원래 기능이란 뜻입니다. 원래 function이 기능인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사람의 직무, 반기문 총장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를 official function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면 본연의 기능, 선풍기가 바람 나오게 하는 거,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 내는 거, 냉장고가 음식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기능인데 이것은 feature하기가 좀 힘들어요.
function. 근데 function은 또 무슨 뜻이냐면 모임이 있어요. 모임. alright.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토익 시험에서 feature라는 단어를 꼭 보게 돼 있습니다. 7이든 어디든 답으로 볼 수도 있고 문제 풀 때 결정적일 수가 있는데 feature의 semantic field, 즉 의미 영역을 넓게 가져야 돼. 시험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feature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feature한다 그러면 누구를 선보인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feature speaker 이렇게 되면서 정답이 C가 되는데 이 뭐냐면 이 작은 모금 행사에서 강사로 초대돼서 같이 포함된 선보여지는 강사를 C를 쓰는 거죠. 그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Number 4. Guests at the Tanglewood Hotel often complain that there is hardly any blank to park their vehicles on the hotel premise. Alright. 자, 무엇이 답일까? 무엇이 답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로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로케이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토익 시험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subsidiary. subsidiary가 계열사라는 가산명사입니다. 원래 나뭇가지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잣나뭇가지. 근데 얘가 계열사나 자회사를 말해요. 근데 이거보다 넓은 게 있어요. 이거보다 넓은 게 branch예요. branch도 원래 나뭇가지죠. 영어에서. 근데 branch도 계열사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 지주회사의 계열사다. 이럴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보다 넓은 게 하나 또 있죠. 그게 division입니다. 자, 디비전도 부서, 계열사 이렇게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회사나 계열사 할 때는 subsidiary branch divisio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디비전은 부서도 되거든, 부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마케팅 부서를 마케팅 디비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ranch가 일로 넣었죠. 여기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요즘 조심해야 되는 location입니다. 자, location이 우리가 지점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브랜치도 그렇거든. 예를 들어서 청담 지점을 청담 브랜치, 노원 지점을 노원 로케이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은행의 지점이나 가게의 지점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7에서도 어떤 지점들이 또 있다를 more than one locations가 있다 할 때 브랜치라고 쓸 수가 있죠. 로케이션은 원래 뜻은 위치도 되니까 위치 또는 입지 같은 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due to central location 하면 중앙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location은 지점 또는 위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주자할 그런 지점 위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대충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위치나 지점이 없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지금 위치가 있고 여러분 집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의미상에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오답인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근데 이런 단어들을 잘 알고 배치시키는 것이 토익의 핵심입니다. 자, 답이 무엇이냐면 room이에요. room. 네, room. 자, 우리가 roo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챙겨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대비 특강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내일 모레 시험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꼭 해야 돼요. room은 원래 가산명사 할 땐 방입니다. 근데 불가산명사 할 때 room은 공간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차를 세울 공간이 없다. 호텔에.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은 D가 되는 거죠. 죄송한데 여기 premises S가 있어야 되고 오타의 제 실수예요. premises는 원래 S가 없으면 전제 조건이고 S가 있으면 이제 땅, 사유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답이 D거든. 보통 이제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거 문제 풀면 룸은 빼야지. 룸 방이지. 노래방도 아니게 빼고 막 그러면 이제 여러분 틀리는 거죠. 원래 토익 시험은 그 단어의 두 번째 뜻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그런 뜻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액세스도 너무 중요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포지션 여러분 다 아시죠? 포지션은 직책 같은 때가 제일 많고 위치란 말도 되는데 여기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불가산명사 할 때 접속, 열람, 통행, 사용, 접속, 열람, 통행, 사용. 다시 접속, 열람, 통행, 사용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접속, 열람, 통행,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권한 이런 걸 액세스라고 해요. 불가산명사고요. 동사할 땐 사명사이고 불가산명사할 때 전사 to 뒤에다가 전사 to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호텔의 투숙객들이 자주 불평을 하는데 이놈의 호텔은 차 세울 데가 없다.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 듣다가 조금 궁금해서 더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dhba.com 우리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선별해서
해드리는데 전부 다 하는 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9번 문제만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가겠는데 although the blank of failure 이랬는데 failure가 중요하다는 failure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토익 시험에서는 failure 같은 경우에는 고장 또는 위반 이럴 때도 많이 써요. 그것도 알아두시는데 자 여기서 capacity, chances, similarity, likelihood가 있어. 자 여기서 지금 동사가 s가 있죠. 동사 s가 있다는 것은 앞에 주어가 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B는 탈락. 나 B 썼는데 이러면 chances. 자 chance 좀 어려워요. chance는 단수일 때는 기회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복수일 때는 확률일 때가 많은데 chances가 확률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넣으면 고장날 확률에서 뜻이 괜찮죠. 수일치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자 capacity 중요한 단어예요. capacity는 용량이라는 뜻이죠. stored capacity가 저장 용량, memory capacity가 기억 용량, sitting capacity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sitting capacity가 총 좌석수를 sitting capacity라고 해요. 제가 301호에서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규모의 강의실에서 하는데 360석입니다. 그걸 sitting capacity라고 그래요. 자, capacity가 이제 앞으로 나올 때는 역할이라는 뜻도 있어요. In her capacity as president. 회장으로서 그녀의 역할로서, 역량으로. 이때는 얘가 뭐하고 똑같을 수 있냐면 role, 역할, 이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role. 자, 오늘 내가 학원에서도 강의하고 왔는데 학원에서 제가 part라는 말이 있으면 part가 for my part, 내 역할로는 이렇게 할 때 얘랑 겹친다고 말하는데 이런 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similarity 다 아시죠? 이게 유사성. likelihood가 가능성인데 원래 likelihood, chances, probability, possibility 이렇게 네 가지가 다 확률이라는 뜻이라서 지금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단 수일치에서 B가 탈락이 되면서 답이 D가 되는 겁니다. Although the likelihood of failure seems fairly high, 꽤 높다. 꽤 높다. 자, 실패 확률이 꽤 높지만 그래도 venture if successful 만약에 성공한다면 if it is 생략되면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매우 benefit 설명식도 돼요. 그래서 회사에게 주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10번. Many experts agree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helping companies grow. 자, grow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grow가 1형식일 때는 성장하다, 증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2형식도 돼요. 드물지만 she grew angry 하면 그녀가 화가 났다. 이랬죠. she grew 과거 시제 그다음에 angry 그녀가 화가 나게 됐다. 예쁜 여자들은 원래 화를 잘 내요. 이렇게 grew angry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grow는 그러니까 참고 사귀세요. 자, 3형식. 3형식이 될 때는 재배하다, 키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3형식 아니죠? 1형식이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is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apple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apple이 가산명사예요.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러면 I like 나는 좋다 apple 이러면 이게 말이 될까요? 나는 사과가 좋다? 말이 될 것 같아요? I like apple?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영어는요, 원래 셀 수 있는 명사가 한정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 like apple, I like apple. 그러면 인도에서 막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오는 I like apple,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 그래서 apple은 가산명사 단수인데 한정사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정사 있어야 돼. 근데 없단 말이야. 여기 빈칸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tree, 나무 그리고 B에서 juice 이렇게 나왔어요. 주스 아시죠? 주스, juice. 즙 이런 거요. 즙. 주시하다 그래. 고기가 이렇게 잘 들리겠잖아. 곱창 같은 게 그러면 즙이 막 나오면 주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tree하고 주스가 있으면 alright. tree는 가산명사야. apple tree, 사과나무. I like apple tree 이럴 것인가? 아니면 I like apple juice 이럴 것인가? 오케이? 자, 둘 다 뭐 사과나무 좋을 수도 있고 사과 주스 좋을 수도 있는데 답은 여기서 B를 써야 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만약에 주스를 여기다 넣으면 사과 주스 전체가 불가산 명사가 되면서 여기 한정사 없어도 돼요. 근데 나무를 여기다 넣으면 사과나무가 또 가산 명사라서 또 여기 한정사가 없으니까 또 틀린 문장이 돼.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보세요. 이 문제에서 employee 잘 봐. employee, 직원, 셀 수 있어. 직원 1명, 2명, 3명. 근데 얘 한정사 없지? 여기 한정사 없으니까 여기다가 또 반드시 명사를 넣어서 그냥 명사가 아니라 불가산이나 복수를 넣어서 얘를 복합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합명사는 여러분이 막 개발하면 시험장에서 틀립니다. 근데 1년에 3-4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번 정도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가산명 단수가 한정사가 없으면 여기다가 또 명사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명사 골라보세요. 그러면 답은 D가 되는 거죠. Many experts agree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helping companies grow, 회사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자, 아까 배웠는 factor죠.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직원의 engagement를 우리가 employee engagement라고 그래요. 직원 engagement. 이거 우리나라로 번역 안 돼요. 직원 참여는 employee participation이라고 그러는데 engagement는 좀 다릅니다. engage가 어디 관여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굴 알아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여기서 만약에 해. 그래서 지금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지금 곱창 막창구이 좋아하는 분 있죠? 이러면 만약에 그게 자기 얘기면 막 되게 재밌겠죠. 근데 그런 강연을 우리가 engaging lecture라고 그래요. 즉 사실은 제가 강의실이 토익위원회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이 토익위원회 건물인데 거기 토익 문제도 실제로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게 시험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 지하에 내려갔다 왔어요? 이런다고. 춥죠? 그러면 안 되죠. 전 절대 안 그럽니다.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 이거 토익 문제 미리 본 건데 그냥 비밀로 가르쳐줄게. 이러면 눈 동그랗게 해서 보겠죠. 그게 인게이징한 거야. 인게이징은 되게 재밌고 자기하고 관여되기 때문에 막 몰입도가 100%인 걸 인게이징이라고 그러고, 내가 어디 인게이지 됐다라고 말하면 사람한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인게이징한 렉처러야, 강사야. 이 인게이징, 몰입도 100%. 이럴 때 쓰는 게 이거죠.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 직원이 회사에서 일할 때 그냥 5시까지 퇴근해야 되니까 그냥 이것만 끝내고 집에 가야지. 그 집에 가서 회사는 별로 생각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인플로 인게이지먼트가 없는 거죠. 자기 주인의식 가지고 일 너무 재밌는데 이거 회사를 위해서 내가 거의 사장급으로 일을 해야지, 이러면 그게 인게이지먼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휘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겠어요. 파트 6 너무너무 중요하죠. 파트 6 개념에 대해서 보면 파트 6는 원래 전체적으로 읽고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풀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호텔에서 쓴 편지입니다. May 18, Dear Mr. Winston. 자, Winston. Dear Mr. Winston, 점점.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건 이제 그냥 쉼표 있어야 돼요. Thank you for selecting Hotel Bonanza for your company's recent event. 회사의 최근 행사 때문에 우리 호텔을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벤토사에서 We listen to our loyal guests. 우리 단골 손님들의 말소리를 듣고 기회를 환영한다.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듣고 싶다. 자, 이거는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사람이 회사 행사를 위해서 이 호텔을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대. 그리고 좀 듣고 싶대, 경험에 대해서. 자, 좀 이미 행사를 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피드백을 얻으려고 그러는 가능성이 높아요. Therefore, 그러므로 지금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뭐를 줘야 돼? 피드백. 피드백이 너의 의견인 거죠. 의견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강을 들으시면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가르쳐드리면 오피니언이라는 게 있어. 오피니언. 그러니까 오피니언이 의견인데 얘는 가산명사야. 근데 의견 중에서 피드백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피드백은 불가산명사다. 자, 피드백.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한 의견이 있어. 그건 피드백이죠. 근데 안 봤어.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그냥 오피니언이 피드백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의견이나 피드백을 그 사람의 관점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perspective가 관점인데, perspective, 관점. 자, 명사입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느낀 거는 피드백이고, 그리고 이제 체험 안 해도 되는 것이 오피니언이고, 가산명사에는 얘는 불가산. perspective 가산명사인데 관점인데 얘보다 더 넓은 게 있어요. 얘보다 더 넓은 게 오케이? 얘보다 더 넓은 게 view야, view. view. What's your view? 네 견해는 어떠니? 견해. Share one view. 근데 view는 전망도 돼요. 그래서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것이 얘가 이렇게 겹치면서 전망 좋은 방 할 때 view를 써야 돼요. 우리가 보통 경치라고 했을 때 경치에는 view가 있고 scenery가 있는데 scenery 쓰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view가 또는 어떤 각도에서 보이는 경치. 13층에서 호텔 13층에서 보이는 경치가 room with great view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view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맥상 여기서는
앞에 의견에서 그 사람 피드백이니까 요 부분이 났죠. 그 말은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드리냐면 저번 시험에 원래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 뒤에 그걸 소화하는 게 컴플레인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피드백이 오피니언하고 퍼스펙티브 뷰 됐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지는 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꼭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익은 원래 꼭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 보실 겁니다. 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장을 이해할 때 필요할 거예요. 자, 호텔에서 지금 10월 10일 날 호텔에 있을 때 경험을 알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조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10월 18일 날 쓴 편지잖아? 그러면 10월 10일이면, 5월 18일 날 쓴 편지지? 5월 10일이면 미래니까, 과거니까, 이제 과거 얘기 때문에 피드백 영향을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We'll send you a voucher. 자, voucher는 인한권, 교환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무료 드링크를 마실 수 있는 교환권을 준다 해서 voucher. You can visit our website에 방문하래요. 그리고 서베이를 작성하면 음료수 교환권을 준대요. 와우. 자, 그 다음 피드백이 답이고 더 빈칸. 자, 여기서 지금 더가 나왔어. 이거 중요한 건데 더가 나오면 앞에 있는 문장에 뭔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앞에 문장에서 바우처 받는다고 그랬죠? 방문하면 이제 작성하면 준다고 그랬죠? 일단 작성하면 뭘 줄까? 바우처를 줘요. 바우처를 다른 말로 certificate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이 certificate의 semantic field에 대해서 잠깐 말할게요. 여러분이 certificate를 자격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시중에 문제집에 그렇게 써 있어갖고 근데 그러면 시험장에서 반드시 요즘 계속 틀립니다. 여러분이 그 노란 색깔은 안 말고 그 책들을 사면은 반드시 틀려주는 시험에서 왜냐면 옛날에 자격증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거 갖고 얘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티나내지. 예? 죄송합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책 같은 거 갖고 해서 계속 틀리니까 내가 속상해서 그래요. 자, 출생 증명서를 birth certificate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격증이야? 태생 자격증? 오케이. 아니죠? gift certificate 알죠? 상품권, gift certificate. certificate은 certificate of authenticity라는 게 있어요. certificate of authenticity. 진품 보증서. 왜?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 가갖고 명품 가방 같은 거 해갖고서는 세금 안 신고하고 몰래 갖고 오면 진품 보증서는 다른 데다 놓잖아. 예, certificate of authentici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birth certificate 이런 거 다 certificate이거든. 그 certificate은 공인 인증서 뭐 이런 건데 증명서, 자격증 이런 거거든. 그래서 meal certificate은 식사권, 호텔 certificate은 호텔 숙박권인데 자, 여기서 certificate이 너가 사용할 수 있는 certificate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그 바우처가 되는 거죠. 그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your comments are valuable to us. 너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너에게 뭘 제공해? 최고의 서비스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는. 또한 sincerely hope you will. 자, 중요한 거예요. 너가 우리 호텔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의도하냐? 고려하나? 했을 때 consider가 고려하는 거예요. 다음에 행사할 때 우리 회사 할지를 한번 고민 좀 해달라 해서 consider죠. consider는 간주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심사하거나 이 사람 뽑을까 고려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뜻이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consider. recommend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쓸지를 고려해달라는 거지 다른 데 추천해달라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내 강의를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인강 그리고 오프라인 301호 대한민국 최고 실력의 강의를 듣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It's for your benefits. 못 알아들었지? 자, 7. Questions 156 through 158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편지예요. Diamond Palace.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거랑 거의 유사한데 내가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걸릴까봐. 자, 여기서 I am very excited that you will feature my company. 자, 이거 나왔어. 아까 우리 배운 거죠? feature가 선보이다야. 그래서 난 너무 신났어. 왜? Oh my god 이거예요. 왜? 우리 회사를 너네 와우 신문에다가 넣으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이거 돈 되게 많이 든 건데 신문에 넣으려면. 저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신문에다가 광고 내라고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한 페이지 1,300만 원이래요. 이렇게 그냥 휴가가겠다. 자, 여기서 feature 회사를 선보이는데 Sunday Times에다가 선보입니다. As you mentioned, 너가 언급됐듯이 we have been growing significantly 상당히 성장을 해왔어 2년 동안.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to respond to your question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질문을 먼저 한 거죠. 거기 답변으로 I attribute our success to our thorough market analysis. 나는 우리의 성공의 원인을 철저한 마켓 분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돌린다. 우리가 파트 7을 풀 때는 문제부터 먼저 본 다음에 질문을 보시면 요즘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문제를 보고 거기서 뭐가 나오려면 그 되게 쉬워야 되는데 요즘 시험 문제는 절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보는데 제가 여기서 뭐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면 어디서 답이 나오는지를 미리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 선생님 이게 지문이 시험에 나옵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런데 답은 어디서 나올까? 그냥 대충 보고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토익 시험은 원래 절이 많은 데서 나옵니다. 그냥 내가 진짜 대충 보고 말해주는 거야. 비교급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엔드. 이때 쓰는 엔드변트예요. 엔드변트. 내가 낮에 특강 때 말했는데 어떤 남자애가 여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 제일 처음에 뭘 보냐? 다리를 본대. 변태 아니야 이거? 그러면 강사도 다리 보고 고를 거냐? 다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때 쓰는 엔드를 너무너무 좋아요. 엔드변트예요. 엔드 뒤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이 병력 올 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인강할 때 이미 가르쳐 드렸지만 also, only 이런 짧은 단어가 있을 때랑 그리고 부사절, 명사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답이 많아요. 요즘 4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7은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게가 성공한 원인을 시장 분석에 돌렸는데 우리의 보석과 액세스들이 원래는 young women, 젊은 young women들에게 20대 여성들에게 겨냥했는데 it is true that 일반적으로 그들의 나이가 더 든 카운터파트가 같은 대상 이런 말인데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인데 자 이거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미국에서 국무총리가 와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마중 나가야지 미국에서 국무총리가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마중 나가면은 쪽팔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대가 나왔는데 상대방에 있는 같은 상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카운터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보통 30대, 40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쇼핑할 시간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자, what? stun, 감정 유발 타동사죠. stun, amaze, surprise. 여기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가장 많이 놀라게 한 점은 is, 동사, 바로 사람들. 실제로 우리 가게 오는 사람이 우리는 20대 가게인데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겨냥대 나이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다. those 이게 되죠. 원래 what, those, that 이런 게 많은 부분에 이제 문장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서 이렇게 네모해 갖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네모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가 답이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도 전체적으로 읽다가 구조가 명사절도 나오면서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걸 네모하고 거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 pursuant to가 너의 요청에 따라 a chart showing our sales figure 우리 sales figure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동봉되어 있다. If you have a chance to visit Cambridge, 캠브리지 방문할 거면 제가 캠브리지에서 오래 살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You are welcome to visit my office. I will provide you with more information and perhaps show you around. 자, show you around 되게 중요해요. 투어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시내에 우리 가게들을 보여주겠다. 자, 문제 156번. Why did Miss Lewis originally write to Miss John? Miss John한테 원래 왜 썼는가? 자, 원래 왜 썼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원래 왜 썼는가? 아까 제가 가운데서 이 부분 말해줬죠.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기자가 이미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sk about information에서 답이 됩니다. 원래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토익 시험에서는 요 시멘트보다 넓은 인포메이션 나올 때가 답이 많아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어떤 정보를 저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기자가 쓴 것은 정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뭐에 대한 답변이나 이럴 때 지금 C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57번 What fact about her customer amazed? Amaze가 아까 스터나와 똑같이 그랬죠. 뭐가 놀라게 했는가? 이랬을 때 A. 기대보다 더 나이들이 들었다. 이렇게 손님들이. 자, 그 다음에 58번 What can be inferred?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 곳 이상에 있다. More than one location. 얘가 답인데 자, more than one location 찾아보면 여기서 너를 보여주겠다. 시내에 있는 우리 가게들 중에 하나에서 S가 있죠.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가게들 중에 하나를 보여주면 다른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ore than one location. 지점이 많다는 얘기죠. 아까 location 지점 이렇게 해서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그냥 랜덤으로 발제를 한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여러분이 인강을 들었을 때
제 강의에 연습 문제로 추가되는 부분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강 듣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찍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같이 보면 이런 문제들을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야? feature, location, information, function 이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certificate 이런 부분 그게 시험에 맨날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철저한 사람은 다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으니까 한 개 더 해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으면 아마 성적 오르실 겁니다. 자, questions 165 through 169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 basic tip. 자, 팁이 시험에 나오면 tip, advice, suggestion, recommendation 이런 것들이 바로 요령 이런 건데 기본적인 요령, 팁 이런 거예요.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 자, 효과적인 발표를 하려면 be well prepared. 준비가 잘 돼야 돼. practice what you will say. 말할 것을 연습해라. 나는 안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좋대요. 너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언제? 연습할 때. 항상 좋아. 왜? As you listen to your recorded voice, 네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난 안 합니다. 그런 거. You will begin to notice, 야, weather. 와우. 이런 게 나오면 답이에요. weather 같은 거 있죠? what 이런 거 아까 내가 말했지? 그래서 너가 이제 올라왔지?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느린 속도로 말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대. practicing.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 수강생분들도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질문일 때, 여기 좀 이상하다 할 때 거기 답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답이 많습니다. Practicing will help you adjust. 자, adjust 중요하죠. 물결문 이렇게 하세요. 시험 보다가 약간 어려운 거 나오면 이렇게 물결문 하시는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At which. 이거 무조건 답이에요. 제가 답 나오면 휘바람 불어요. 왜냐하면 이 지리산 신만이가 산삼을 캘 때 이 새소리들이 많은 데를 돌아다닌대요. 그럼 새소리가 많이 새들이 모인 데는 산삼이 많대요. 왜냐하면 산삼 열매를 새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먹은 다음에 쌓아갖고서는 이게 산삼이 된대. 배설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리산 신만이가 새소리 듣듯이 토익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전 쌓여 있는 거 어렵잖아요. 문법적으로. At which. 너가 발표를 하는 그런 속도를 조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답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문제 보기 전부터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Relax. 긴장을 풀어라. 발표하기 전에 stretch yourself. stretch하라. stretch하는 거죠. 이런 게 stretch예요. 그래서 relax your muscle. 근육을 풀어.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스마.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웃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웃고, 이렇게 우울하지 말고 웃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볼 때. Take a, 시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오케이? 자. Take a series of deep breath. 깊은 숨을 쉬어라. 왜? 그래서 nerve를 진정시키다. 신경을 진정시키다. 자, this will not only reduce tension, but also help you focus on what you really want to say. 말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sipping. 홀짝홀짝 마시는 거 파트 1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물을 조금씩 마시면 self-confidence를 보여라. self-assurance, self-confidence가 자신감인데 자신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발표를 할 때. maintain a correct, 자, correct posture가 올바른 자세요. 중요합니다. 자세.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라. 그리고 웃어라. Listeners are more likely to pay attention to someone who is secure than to those who look nervous. 긴장하고 막 어떡하지? 면접할 때 이런 사람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들을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에요. Don't forget to make one-on-one eye contact. 눈을 마주쳐라. with those who are ready to listen.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에서 눈을 마주쳐라. 자. Know your audience. 청중들을 이해하시오. When writing your speech, 연설을 쓸 때, imagine yourself as the listener, listener로서 자기 자신을 상상해봐. 너가 만약에 청중 속에 있으면, 너 같으면 뭐 듣고 싶겠냐? 오케이? 너 자신을 시각적으로 visualize, 그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go a long way가 긴, 아주 큰 효과가 낼 수 있다. 너가 효과적인 발표를 준비할 때. The more you forge emotional, 자, forge가 만들다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원래 비주얼도 되는데 요즘 시험에서 나오는 건데, 만든다. 그래서 더 많은 감성적인 소통의 연결을 청취자들과 만들면 청취자들은 아마 기억하게 되다. 너의 메시지를 더 잘 기억하고 있다. 어떻다고? 아까 배운 거야. engaging. 재밌어. engaging하고 informative. 유익하고. 그쵸? 여러분 이 1월 10일 데뷔 강의 1월 강의죠. 이번에 시험 안 나오면 다음에도 나올 겁니다. engaging 하죠. 재밌죠? 재밌지? 오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informative하고 engaging한 겁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지문 너무 좋아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learn to use your body language. body language가 body language 알잖아. 뭐 이런 거, 윙크 같은 거,
욕할 때도 쓰잖아, body language. 그래서 body language가 recent study show, 최근 연구가 나타내기를 거의 70% 모든 인간의 소통은 non-verbally 야 똑같아. 예, 언어를 쓰지 않아. 그러므로 it is essential. 이거 나오면 답이 되게 많아요. 매우 중요하다. 네 몸이 말하게 해주는 것. your gesture, 너의 제스처와 얼굴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너의 열정을 보여줘. 뭐 주제에 대해서 네가 준비하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연습해보래. 그리고 see what kind of gestures you normal. 일반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한번 보래요. also 또한 자 이거 답입니다. 또한 제스처와 얼굴 표정들은 청중들의 표정들은 give you an idea. 감을 준다. how 이거 답이에요. 이 부분 그냥 답이네. 에? 아까도 말했죠? how 청취자들이 너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다 이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내용들이 좋아서 여러분 딱 침대에서 일어나서 잘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일 시험일지도 몰라.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부분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65번 가이드라인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건 좀 쉬운데요.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거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꿨죠. 이거를 rephrase 한다고 그래요. paraphrase 말고 rephras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6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연습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습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아까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이 부분이 있었죠. 이 inadequate rate of speech. 자, 다시 보여줄까요? 아까 처음에 여기서 맨 처음에 여기서 adjust 이 부분, rapid or slow 이 부분이 바로 적절치 못한 속도에 대해서 연습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C고, 그 다음에 67번 다음 중에서 언급이 안 된 것은 이랬는데 정답이 B입니다. taking frequent break. 자주 쉬어라. 이건 없었고요. 아까 연습하라고 그랬고 자기 목소리 녹음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깊이 쉬라고 했어요. deep breath. deep inhalation 똑같은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자, 168번 The word secure in paragraph 3, line 3 is closest in meaning to. 자, 이 secure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secure에 대해서 잠깐 보겠어요. 이게 아마도 시험에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secure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safe하고 비슷해요. safe가 안전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ecure도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되게 기본 뜻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secure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하다고 말할 때가 똑같아. 저번 달에 우리가 스테이블 컴퍼니에서 나왔는데 안정적인 회사, 안정감 있는 이요. emotionally secure person 또는 financially secure life 이렇게 되면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안정감 있는 인생 이것을 stable life 또는 secure life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을 emotionally stable 또는 emotionally secur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다. 자, 이 secure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일 때 얘가 reserve하고 겹쳐. 그래서 secure a table 이렇게 되면 secure가 테이블을 예약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reserve 이거하고 똑같죠. reserve하다, secure하다. 자, 그리고 또 secure 같은 경우는 확보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ecure the contract 이렇게 되면 계약을 확보하다, 계약서를 얻다 이런 말이에요. win the contract 계약서를 따다, gain the contract 계약서를 얻다 이런 말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자, secure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정시키다는 뜻이 있죠. 고정시키다, secure the camera, 그러면 카메라를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secure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privacy랑 겹치는데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개인적인, 조용한, 민영, 민간, 비상장 회사 이럴 때도 쓸 수 있지만 거기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한 건 privacy라고 해요.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confident, 요거랑 safe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reserve 이런 것들이 전부 secure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지문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냐면 self-assurance라는 그런 가운데 부분에서 이 secure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secure.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사람보다는 안정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을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여기다 대신 넣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onfident가 바로 자신감 있는, 안정감 있는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돼요. safe가 secure하고 같은 뜻이지만 아까 안전한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privacy 조용한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조용한 곳을 private beach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스퀘어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죠. quiet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이 confident가 돼서 자신감 있는, 안정감 있는 에서 바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강에서 이미 말했지만 피데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 피데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얘가 믿음이란 뜻이에요. 솔라 피데, 이게 종교혁명에서 쓴 말인데 여기다가 con 이거 붙이잖아. 그럼 얘가 함께, 콘이 원래 함께 with예요. 에스프레소 콤파냐 이러면 크림이 들어간 에스프레소야. 크림이 곁들인. 근데 confide in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과 같이 confide 한다고 그러면 같이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onfidential이에요. confidential. 그래서 confidential도 매우 중요하고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다는 뜻이고 얘도 secure하고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보안이 되는 정보를 secure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피데가 믿음이니까 지금 피데에다가 콘을 같이 붙여서 confident 이렇게 되면 그냥 믿음 있는 이라고 자신감 있는 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아까 self-assured 또는 secure한 사람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자, 아까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RC 시작하면서 그림을 자꾸 그려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시멘틱 필드인데 이 부분이 금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그림들은 우리 인강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강의를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100% 적중하는 거죠. 오케이? 자, 169번. What is indicated by non-verbal? non-verbal 아까 뭐라 했지? 말로 안 하고 윙크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non-verbal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내용 중에서 B, 바로 청중들의 반응을 게이지가 얼마 전에 답으로 나왔죠. 게이지는 명사할 때 측정하는 기기인데 게이지가 측정하다, 반응을 측정하다 할 때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단독 지문 짧은 것, 긴 것, 요 두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5, 6 문제들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중 지문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중 지문은 이메일 두 개가 있어. 위에 이시구로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이메일을 갈시아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메일 여러분 하실 때는 이런 걸 봐야 돼. 넥스박스 이런 거. 그래서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테니스 라켓에 대한 것이다. 이시, I came across some very negative reviews posted about our 11 series tennis racket on popular sports product websit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유럽과 북미에 있는 되게 인기 있는 웹사이트에서 우리 11 시리즈 테니스 라켓에 대해서 포스팅된 리뷰, 부정적인 평가를 봤어. 부정적인 평가예요. I thought you might want to look at, 그래서 너도 한번 봐라. 웹사이트 두 개 주소 줍니다. activesport.com and www.ratingsgram.com. 제가 만든 이름들이에요. 검색하지 마세요. 자, 대부분의 컴플레인트들은 불평이 나왔어요. 뭐가 관련있다? 자, 요거 중요하겠죠. 내구성 때문이다. 특별히, 자, 요런 거 나오면 답만. 특별히 손잡이 부분. We need to move fast. 우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왜? 11C rackets가 우리의 중요한 신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et's have your team.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이중 질문은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네 팀이 연구를 좀 하게 해라. 이 일에 대해서 first thing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And while you're at it, 그 일 하는 김에 find out if consumers have other things to say. 할 말이 또 다른 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라. Especially new golf club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이 연구 결과들 findings를 내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내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를 자세히 읽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답변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쓴 사람이 이제 편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Pauline, after receiving your email September 10th, 아까 그 이메일이에요. 받자마자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리고 발견했는데 연구를 좀 했어요. 네가 말한 것이 실제로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다. However, 하지만 limited to, 자, 이거 이따가 보겠죠. limited to, 국한된 11C 테니스 라켓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according to some customer feedback,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제품들의 핸들은 이제 많이 사용했을 때, extensive use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했을 때 떨어져 나가. 특별히 그것이 젖으면, okay? So, 그래서 I recommend that you and other managers in product design
얻어 하면 답이에요. 자, 여기서 너와 그 외의 다른 매니저. 원래 여기 딸기, 그 외의 다른 과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여기 매니저가 있으면 얘도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딸기, 그 외의 다른 음료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딸기, 그 외의 다른 과일. 이래야 돼요. 마찬가지로 you and other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것에 얘가 포함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그럼 you가 매니저가 돼요. 그럼 이 사람 누구야? you는 프로덕트 디자인의 매니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address. 중요합니다. 해결하도록 해라. Also, there are many dissatisfactions with golf shoes we launched last year. 작년에 우리가 런칭한 golf shoes에서 약간의 불만족이 있는데 some people want to see a little more variety in color option. 좀 더 색깔 옵션에서 다양성을 원한다. Although,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Our shoes are comfortable and durable. 편안하고 내구적이지만 red and blue ones are frequently out of stock. 자, 자주 품절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fashion conscious consumer, 패션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뭐 하는 것 같아? have no option, 다른 옵션이 없어. 다른 경쟁사 살 수밖에 다른 옵션이 없다. 패션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이 회사 제품을 원하지만 물건이 없어서 다른 데 거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세요. 자, 어떤 색깔이? blue and red one. I'll send you a full report next Monday. Fortunately, there's also some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어. Our market research team found that customers are very pleased with the price and ergonomic design of our 11 series sporting. 그럼 overall, 자, 여기서는 부사예요. 전체적으로 다 만족해 한다. 자, so if we take care of those issues you first brought up, 네가 처음에 언급했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올해 참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죠. 제 생각에도 우리 스피드 토익도 그렇고 2015년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이 내용들을 진짜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주면 2015년 it will be a great year. Don't forget that. It will be a great 2015 for all of you.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191번. Why did Miss Garcia write to Miss Guru? 왜 편지를 썼는가? 이거 첫 번째 편지 왜 썼냐고 물어봤는데 고객들의 불평 조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192번. 아까 내가 말씀드린 어디서 일할까? 프로덕트 디자인이야. 왜? 아까 얻어가 나왔으니까 너와 그 외에 다른 프로덕트 두 번째 질문에 있었어요. 자, what is not indicated about next box에서 다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건 이제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스킵을 하고 나서 다른 걸 푼 다음에 풀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노스 아메리카 본사가 있다가 없어요.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질문에서 유럽하고 북미에 있는 웹사이트에 나쁜 요식이 있다고 그랬지 이내 회사 본사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고객들의 후기를 피드백, 의견들을 조사한다는 아까 지금 이 편지 요지예요. 그걸 했고요. 스포팅기어 맞는 건 당연하고요. 테니스 라켓이니까. 그리고 웹사이트 두 개 평가 있는 건 맞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있으니까 전부 있는데 C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유출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94번 굴과 거프슈즈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자, 거프슈즈가 여기서 거프슈즈예요. 색깔이 어떤 색깔보다 더 인기 있는 색깔들이 있다. 블루 앤 레드 원.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유행이 지났다. 뭐 이런 거. 아까 패션 어쩌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들은 본문에 있는 단어가 겹치는 게 오답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단어 끼워 맞추게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95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301호에서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이제 이런 것들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restricted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가운데 limited하고 restricted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국한된이야. 국한된. 오케이? limited하고 restricted는 둘 다 국한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limited는 한정된이라는 뜻이 있어. 한정된. 한정된 또는 부족한. restricted는 제한된이 되죠. 제한된. 여기 딱 써갖고 이제 분위기 안 좋잖아.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야, limited 한정된, restricted 제한된, 국한된 둘 다 된다. 빠이. 잘 가.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 그러면 내가 삐져갖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한국말 모르면 영어도 못한다? 이렇게. 자, 한국말도 알아야 되는데, 한정된 거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제 수량이 한정이 됐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제한된 건 밖에서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restricted area가 제한된 구역이죠. 오케이? YBM E4U 어학원이라고 우리 YBM 어학원의 시초가 제가 강의하는 곳이에요. 근데 1관이라고 있어요. 종로에. 근데 거기 3층이 다 뚫려갖고 360석에서 360석이야. 근데 수강생 아니면 난 청강을 못하게 해줘. 그래서 수강생 아니면 못 들어와. 절대 대통령이 와도 못 들어갑니다. 소녀시대 유나만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AOA도 내가 좋아요. 괜찮아. 들어오면. 오케이? 왜냐하면 학생들이 즐거워할 거니까.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야?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여기서는 요거 쓰면 안 됩니다. 요걸 써야지. 제가 밖에서 못 들어오니까 제한한 거예요. 리미티드가 한정된, 리스트가 되는데 이게 다를 때도 있는데 비쌀 때도 있죠. 근데 똑같을 때가 있어요. 국한되다. 자, 아까 여기서 이 문제는 이 제품만 국한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냥 C로 가는 거죠. 이거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토익 시험은 원래 껍데기는 다 다르지만 가운데 나오는 핵심은 비슷한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0일 그리고 1월달 강의에 대한 준비 강의를 하는 건데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방에 있거나 우리 인강 식구들이 다음 시험에 대비할 때 정리하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제 능력을 아신다면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걸 공부하신 다음에 안심을 하고 시험장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볼 거니까 시험장에서. 내 목표는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내 강의를 수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오케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번 시험 잘하고 후기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기 동영상도 제가 바로 나오자마자 찍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R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랩업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LC로 곧 들어가겠습니다. Hello everyone, YBM 배동희 강사입니다. 자, 1월 10일 추가 시험이고 2015년 첫 시험입니다. 이 첫 시험에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 LC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 즉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LC 부분은 지금 와서 어떤 어휘를 많이 공부하거나 이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Alright. 자,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시험장에서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이에요. YBM 인강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들 중에서 선별했는데 이 9번 같이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 특징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유연하게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9.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9 in your test book. A. Some books have been put on the table. B. All of the chairs are being used at the moment. C. Flower arrangements are placed on each of the tables. D. The room is lit by large windows. 자, 무엇을 답으로 하셨나요? 무엇이 답일까요? 정답이 D였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파트 1을 할 때 핵심은 시제와 관계를 근거로 정확하게 유추해야 되는데 자, 이건 이해돼. 그래서 답 이렇게 식으로 하면 저번 달 시험에 12월 정기 시험에도 보면 8번, 10번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힘듭니다. 자, 요번 시험도 아마도 원래 연초에 파트 1이 어려운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좀 여러분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처음부터. 자, 어려울 때는 유추를 잘하면서 남겨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책이 없어. 책이 없으니까 제거를 하시면 돼요. Some books have been put. 자, 사물묘사 그리면서 have been 이건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다. 시제는 좋은데 자, 책이 없으니까 제끼고 B에서 all of the chairs. 자, 일단 all이 나와서 모든 의자, 여기 있는 의자 모두가 are being used at the moment. 자, 여기서 요 시제 항상 시험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ing를 넣으면 진행형이 되는데 비동사에 현재 분사 넣고 또 과거 분사 넣으면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하려면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이 시제도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너무 어려우면 얘가 의자니까 그냥 의자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틀려요. 파트 1은 명사 위주로 답을 유추하시면 안 되고요. 명사가 맞는 게 있으면 좋고 그 관계에서 답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자, 빙이 나오면 사람이 없으면 쓰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쓰면 빙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자, 그러나 being displayed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건 사람이 없어도 되죠. 그리고 are not being used 이러면 답이 여기서 사용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being used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자, C에서 flower arrangements are placed on each of the table. 자, flower arrangement가 여기 있어요. 자, 꽃을 바구니로 놓거나 베이스에 꽂아 놓거나 이런 걸 flower arrangement라고 그러는데
놓여있다? 자, each. 요게 중요한데, 각 테이블에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데 있죠? 그래서 오답이 되는데, D. The room is lit by large window. 자, 여기 지금 창문들이 큰 게 여기 있습니다. 창문들이 굉장히 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때문에 빛이 들어오고 있어. lit는 light의 과거분사로서, 불이 밝혀지다, 빛이 밝혀지다는 말로, 창문들이 큰데 글로 빛이 들어가서 자연 채광됐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나, 룸은 알아들었고, large window 동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맞추려면, 얘를 알아듣든지, 아니면, A, B, C를 제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파트 1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리는 표현들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가 맞으면 그걸 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10문제 중에서 항상 어려운 거는 한두 개씩 나올 수가 있고, 특별히 월초에 또는 연도 초반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유추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process of elimination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Number 10.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0 in your test book. A, Several monitors are being hung from the ceiling. B, All of the seats are fully occupied. C, Some books are scattered on the floor. D. A musical performance is being staged.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B 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이제 YBM E4U 어건, YBM E4U 어건, E4U, English for You, 그 약자예요. 우리 YBM 최초의 학원이고 본원이죠. 여기 1관 301호 제 강의실에 여기 제가 있죠. 오케이. 자, 지금 요 문제에서는 절대적 상대적 개념을 구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several이 나왔어요, A에서. several monitors. 자, 지금 모니터들이 몇 개가 있죠? 2개만 넘는 several입니다. several monitors.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hang이라고 하는 단어는 hang, 1형식, 3형식 다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1형식으로 써도 매달려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 문제에서 several monitor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하면 답입니다. 매달려 있는 거야, 1형식으로. 자, 근데 얘는 3형식도 돼요. 과거가 헝이고요. PP가 헝이야. hang, 헝. 홍홍.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가 과거분사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중이다인데,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고 있는 중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려요. 자, B에서 all of the seats, 좌석이 전부 꽉 찼다. 360석에 요쪽까지 다 있거든? 360석이 꽉 찼죠? 얘가 답이에요. 원래 토익 시험은 어려운 오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엔 답이 되겠죠. 자, C, 썸이 답일 때가 많죠. 그러나 여기서는 책이 없어. 책이 물론 책상 위에는 있지만 scattered, 흩어져 있지 않죠. 바닥에 제거하고, D, 음악 공연이 being staged,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싸이 콘서트처럼. 우리 학생들하고 내가 한번 이거 해봤는데, 뒤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음악 공연 같이 내가 하니까. 그러나 얘는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B가 된다. B가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all하고 some, 이런 것들의 수, 아까 each도 나왔지만 그것을 조심해라는 거죠. 파트 1은 그래서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시제 이런 것들을 보고 유치해서 제거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라고, 차분하게 하시고, 혹시 파트 1에서 세례 문제에서 확신이 안 서도 냉정하게 하세요. 왜? 파트 1에서는 한두 개가 되게 어렵고 세네 개를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으면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SE는 전체적으로 몇 개 틀려도 만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좀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파트 2. 자, 파트 2를 한번 해보시겠는데 1번을 한번 들어보고 해보세요. Number 1. Do you ever get tired of working this late? A, Only if I feel better. B, It's only 8 o'clock. C. At the dentist's office.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스크립트를 보겠어요. Do you ever get tired working this late?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ever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Do you ever get tired는 너는 지칠 때가 없니? ever가 쭉 이런 말로 너는 계속 일해도 지칠 때가 없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너는 지치는 경우가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에서 only if I feel better는 기분이 좋을 때만 이런 말이죠. 자, 지금 tired 여러분이 아까 들었을 때 지치고 feel better 몸이 좀 좋아지거나 기분이 좋아질 때 쓰는 거죠. 이쪽으로 연결이 좀 됩니다. 느낌이. 그러나 do you ever에 대한 답이 요거 전체적인 균형과 맞지 않죠. 너는 피곤해지는 경우 없니? 기분이 좋을 때만. 이거 내용이 안 맞아요. 자, 그리고 at the dentist office 치과에서 이거 안 썼지? 그럼 여기서 너는 피곤해지는 경우가 없니? 이랬을 때 여기서 B를 써야 되는데 B가 무슨 말일까? 이쪽 8 o'clock. 지금 8시밖에 안 됐다. 이랬는데 이렇게 늦은 경우에는 안 피곤하니? 8시밖에 안 됐어.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8시 되는데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only 8 o'clock. 자, 원래 파트 2를 요즘 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를 들은 다음에 무슨 답이 나오겠다 생각하지 안 되고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될까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B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Number 2. Did you book a flight for the conference yet? A. No, but I need to. B. Of course, I'll be happy to. C. Okay, you can go instead. 오케이. 자, 스크립트를 보시겠어요. Did you book a flight for the conference yet? Did you? 자, 했냐? 이랬죠? 했냐? 비행기 예약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no라 그러면 안 했다가 될 수 있죠. 자, 두동사, 비동사 이런 걸 시작하는 건 yes, no로 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의문사를 시작하면 yes, no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자, 이건 no 하면은 예약을 안 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나 해야 된다. But I need to. 이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of course, 물론. 자, 이건 사실은 of course가 물론이지 이런 말인데 요거는 좀 될 것 같지만 I'll be happy to 이렇게 되면 기꺼이 이랬는데 이것은 do you want to? 너 원하냐? 이럴 때 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C는 okay. 자, 했냐고 물어봤는데 오케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 안 되고 대신 가라 이랬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죠? 제가 인강에서 준비한 것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앞부분에서 시제가 맞는지를 보고 여기서 과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과거와 답은 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Did you book a flight for conference yet? 아직 비행기 예약했냐? 아니, 그러나 해야 돼. 해서 A가 되겠죠. 물론 앞으로 그러면 기쁠 거야. 이러면 안 되겠어요.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 개를 다 들었는데 답을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원칙은 L시에서 A로 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초보자나 중급자는 질문에 몰입해서 A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A가 답이 아니거나 A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듣다 보면 C까지 이러는데 근데 답이 안 나왔어.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A가 답이 많습니다. 원래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Number 3. Aren't we supposed to call before we visit the factory? A. Maybe you're wrong. B. I already phoned them yesterday. C. To the plant, actually. 오케이. 자, aren't we supposed to? 꼭 나오죠? 제가 이제 이번에 1월 10일 데뷔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꼭 나오는 거는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supposed to 부정사는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고 예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before가 접속사로서 공장 방문하기 전에 전화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A. 어쩌면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B. 벌써 어제 전화했다. 이미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서 얘가 답이 돼요. call 했는데 phone으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 못 알아들었으면 여기로 나눠가지고 이 뒷부분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Are you supposed to call before we visit the factory? 이러면 초보자는 call factory 이렇게 들려요. 그때 요거랑 연결되는 단어들은 대부분 오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파트 2는 반으로 잘랐을 때 앞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했다 해서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파트 2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의문사가 아닌 걸로 시작했을 땐 yes, no로 답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의 내용과 연관이 돼서 시제가 같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붙여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을 때 그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문에 대한 답이 직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처음 문제부터 아마 여러분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피곤하지 않니? 지금 8시밖에 안 됐어. 좀 어렵죠. 한국말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즘 시험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고 들어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제거가 안 되면 A를 써주는 게 좋고요. 특별히 지문에서 들은 명사하고 연관되는 거 그런 것들은 별로 써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3는 문제를 미리 봐야 돼요. What did the woman send in her email? 이메일에서 뭘 보냈냐? 이거랑 What must be prepared on Monday? 월요일날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What does the woman request the man to do? 자, request의 주어,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표시하는 게 좋아요. say, request는 주어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say, request, offer 이런 것들은, want 이런 것들은. 자, 이건 이미 인강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미리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단, 여기서 아주 짧은 것들은 동시에 풀어도 되겠어요. 원래 파트 3는 원칙상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보다. 근데 이 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Miss Schneider. I apologize for not responding to your email message sooner. I was on my flight back from Berlin yesterday. You said you have some new ideas for the Milton Office Supply Store's ad campaign? Yes, executives from the Milton Office Supplies will be here on Monday to talk about the new advertising campaign, and I wanted to redesign the print ads. I've asked Sue Young to prepare a new presentation for them. Can you send the design you've been working on to her? Okay, let me check my computer for the artwork. I'll email the files to her before noon. Or maybe if the two of you work together on the design, we might come up with even better designs. Milton is one of our largest accounts, so I really want to impress them on Monday. Number 1. What did the woman send in her email? Number 2. What must be prepared for Monday? Number 3. What does the woman request the man do? 오케이. 자, 여러분이 요 문제 지금 계속해서 풀고 있으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제가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우리가 보통 얘가 뭐니? 그러면 사업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 사업이 맞을 때도 있어요. 돈 벌 때는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돈 버는 사업을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근데 용건, 용무 이런 것도 되죠. 퍼스널 비즈니스가 개인적인 용무 이런 걸 퍼스널 비즈니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 안 벌고 뭐 우체국 가고 그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은 errand, 볼일, errand 볼일, 그리고 chore, 허드렛 일, 그냥 matter, I have some matters to take care of, 볼일 있다. 이럴 때 쓸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비즈니스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가게를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small business는 작은 가게들 이런 말이 되죠. 가게, 비즈니스 또는 거래, thank you for your busines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사업, 자선사업, 공공사업, 의료사업 이런 것들은 돈을 벌면 안 돼요. 비영리 사업이요. Not profit organization 또는 not for profit organization 또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그러죠. 돈을 안 버는 그런 사업들은 영어에서는 비즈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 둘러싸서 여러분이 취미생활, 블로그 활동 또는 자선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영어에서 이런 걸 endeavor라고 해요. ende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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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E
E-N-D-E-A-V-O-R, endeavor. 또는 initiative, 솔선수범하는 일, initiative. 또는 project,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venture, campaign, efforts도 그래요. efforts. 자, 이런 것들이 세멘트보다 되게 넓어요. 자기가 뜻이 있어서 하는 일.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데뷔 강하잖아.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 뜻이 있어서 하는 일 여러분 도와주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인데버 프로젝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지금 방금 들은 거를 이렇게 필드가 세멘트가 넓은 걸로 가져야 되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너무 어려울 때 이 세멘트가 넓은 걸로 받아주셔야 돼요. 저번 시험도 그렇고 11월 시험도 그래요. 인포메이션 같은 게 답일 때가 많아. 그래서 정보, 뭐 보냈다 그러면 다큐ment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다 중요한 단어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ETS가 좀 어려울 때 특별히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에서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좀 표현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사업자가원들에서 파트 3는 순수하게 듣기 연습하는 게 아니라 RC반, NC반이라고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RC를 못하면 되게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잘 이해 못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시험의 일부가 아니에요. ETS는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한번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Miss Ryder. I apologize for not responding to your email message sooner. 일찍 이메일 메시지 답변 못한 거 미안하다. 비행기 타고 오는 길이라서 베를린에서 그래서 이메일 못 받았다. 비행기 타면 여러분 이메일 확인 못 합니다. 쫓겨날지도 몰라요. 자, you said you have some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고 있죠. 나랑 지금 맛있는 것 때문에 쫓겨날지도 몰라요.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네가 있다고 말하는데 for Milton Office Supply Store 광고 캠페인. 지금 아이디어 캠페인 이게 뭐야? 아까 프로젝트니까 아까 답이 나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답이 이제 C, new idea for the project가 돼요. 오케이? 자, 다시 원문으로 가면 Yes, executive from Milton Supply Store will be here on Monday. 월요일에 올 거다. 자, 월요일 나왔습니다. 아까 두 번째 문제 월요일 있었지? To talk about new advertising campaign and I wanted to redesign the print ad를 디자인 다시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수영에게 준비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을 위한 발표를. 지금 이태스가 요즘 하는 게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을 같이 합해갖고 들어야 돼. 그러면 발표를 언제 하는 거야? 월요일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문장과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월요일날 뭐 하냐? 발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나왔을 때 답을 고르려고 하면 그냥 안 나옵니다. 그죠? 두 개의 문장 이상을 종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네가 지금 작업하는 디자인 보내달래.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확인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O가 나와요. Or maybe 뜸 들인다고 그래. 후반에 가서 also, oh no, or actually 이러면 조금 이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만약에 너네들 둘이서 같이 일하면 더 더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디자인을. 되게 어렵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답이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월요일 한다 다음에 동료하고 팀업 같이 짝이 돼서 일하는 그런 걸 요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어려웠다면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뭐냐면 먼데이 기다렸다가 먼데이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거 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시험은 이거를 월요일이라고 큰 흐름 봐서 월요일날 뭘 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죠. 그게 요즘 시험에서 파트 3에서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세멘트가 넓은 거 기억하시고 document, information, coworker, colleague, 동료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리고 표현 자체가 약간 특이할 때 team up with 하다 이런 것들, work together 이런 것들이 rephrasing 되니까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되니까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Part 4. 자, Part 4도 문제를 미리 보는 게 좋은데 첫 문제는 주로 주제, 장소 또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문제, surprise가 놀라겠냐. 이 문제 surprise는 원래 놀라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놀래요. Oh my god 이렇게 oh my god은 안 나옵니다. 욕이라서.
오마이갓이 욕입니까? 오마이갓은 원래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서 신을 모독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 자, what will happen to Iron Law? 에서 사람 이름 나왔죠, 네모하고. 이 사람 will이니까 후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밑줄 요 자, 파트 4도 역시 문제는 미리 보는데 이 보기는 미리 봤을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4개 중에서 1개만 답이고 나머지 3개는 오답인데 오답엔 2개 정도 함정도 있단 말이야. 그럼 스스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돌아버립니다, 시험장에서. 보기는 자세하게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짧은 거 빼고.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next on our agenda for this morning's meeting is this quarter's sales result. As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our sales figures from smartphone accessories are up by almost 30%. To the complete surprise of many industry analys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our products are aimed not only at younger consumers, but also those between ages of 50 and 60. Sales in this age bracket skyrocketed thanks to our newly developed magnifying glass attachments and enlarged keyboard system. Anthony Lau, who has been lea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 will be selecting new members for his team as the board members decided to expand this division by the end of this year.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this team, contact the personnel department by the end of this month. Number 7. What is being discussed? Number 8. What surprised some analysts? Number 9. What will happen to Anthony Lau? 자, 답이 무엇인지 각본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Question 7 to 9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가 발제문인데요. 자, and next on our agenda for this morning's meeting,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 회의의 다음 의제는 this quarter sales result가 판매 결과다. As some of you may already know, some of you may have already heard, 여러분 중에서 이미 들었겠지만 우리 판매 기록이 스마트폰 액세서리라고 했어요. up, 이걸 제일 많이 못 들어요. up, down 이렇게 이름 절자리가 짧게 갈 때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인강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이 짧은 단어들을 원래 시험장에서 못 듣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이거 상승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30%. 자,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깜짝 놀랍게도 감정이 결과나 목적일 때 이렇게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 제품이 not only able to be 젊은 층에만 겨냥한 게 아니라 5, 60세도 겨냥했다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이 한번 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왜 놀랐냐? 겨냥하는 층이 이제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ales in this age, this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이대라는 뜻이에요. 나이대가 판매량이 증가했다. 뭐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돋보기 있는 attachment가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기구고요. 그 enlarge가 확대된 키보드 시스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누를 때 더블 클릭 이런 거 힘드니까 키보드가 더 커진 걸 넣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다시 리포뮬레이트해서 다시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는 부분인데 요즘 시험은 웹사이트, 인터넷,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출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앤서니 라우라는 사람이 리딩, 연구개발팀을 이끌었는데 이번에 멤버를 새로 이끌어서 decide to expand, 아주 중요해요. 부서를 expand가 확장하기로 했어요. 자, decide to 부정사에서 그래서 관심 있으면 같이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으로 7번 What is being discussed? 답이 판매량 증가. 아까 up이라고 했죠. up이니까 증가했다.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자, 분석가들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나이대죠. 자, 여러분 이제 저번에 시험 11월 달 시험도 기억이 나는 게 뭐 40대 50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시험 볼 때 메모를 합니다. 저는 그냥 40, 50 이렇게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답이 나이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로 메모하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받아쓰라는 건 아니에요.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 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메모를 해. 그다음에 그걸 조합해갖고선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요즘 시험은 이렇게 딱 들은 거 하나 캐치하고서는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여기서 죄송한데 아놀드 러가 아니라 앤토니 러요. 자, 이게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크립트 오류가 있었는데 앤토니 러라고 녹음을 들었을 겁니다. 앤토니 러가 expand. 자, 아까 내가 사업을 efforts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연구팀의 사업을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니까 답이 B. 여러분은 잘 들었으면 이거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동영상 돌아가셔서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파트 4에서 3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문장, 한 단어 듣는 거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 보는 시점이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숲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유추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확신은 없어도 많이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이 LC 부분 또한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서 해보시고 이번에 아쉬움이 있으면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항상 모든 일에 잘 됐어도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기회에 고쳐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재도전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미소를 지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LC 정리할 때 파트 1하고 2는 시제들의 관계, 시제와 관계, 빙 쓰면 빙입니다. 자, 관계, 신경 쓰면서 유연하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답변할 때 유연하게 해야 돼. 야, 지금 몇 시인지 물어봤는데 몇 시가 나와야 돼. 이러지 말고 깜빡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넓게 가셔야 됩니다. 자, 파트 3, 4는 소재나 개별 단어만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대가 완전히 지나서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 2개 이상을 이해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판매량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럼 올라갔으면 왜 그랬냐? 5, 60대 있으니까 나이대?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AC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RC 부분. 자, RC 동영상도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면 빈칸 앞뒤를 보지 말고 전체 문장을 이해하면 접근하는 거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12월 시험에 파트 5가 쉽다고 느낀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강사분들이나 영어를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다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장 하나씩 보면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케이?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요즘 아주 큰 대세입니다. 올해 2015년의 큰 대세입니다. 파트 6 빈칸 없는 문장들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등장인물과 소재 관계, 상황 파악해야 돼요. 저번 시험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hour라는 단어 넣는 거를 굉장히 많아요. our findings. 왜? 처음에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6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 6, 7 전체 흐름을 보는 것들. 물론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날 또는 일주일 전에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마치 신체 검사나 건강 검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건강한 마음으로 편하게 보고 오세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서 고칠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일확천감을 누리는 것보다는 실력이 향상돼서 그것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그런 1월 성공적이고 행복한 추가 시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